예, 안녕하세요. 종목을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멍입니다. 예, 금일은 9월 28일이고요. 예,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9월 18일 좀 특징 섹터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오래간만에 증시가 어제 미국의 저번 주 금요일이었죠. 미국의 증시가 좀 상승 속에서 우리나라도 금일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저번 주 내내 조금 하락을 하였던 지수들이 금일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오늘 좀 중국 소비주 관련주들 왕이 중국의 외교 부장에 대한 방한 추진 소식들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화장품 관련주라든가 면세점 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또 수소차 섹터들도 오늘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차가 사우디에 수소차를 수출했다는 소식, 그리고 또 오늘 정부에서 이 뉴딜 펀드 투자 대상에서 선정을 했었죠. 이에 따라서 수소차 섹터들도 강한 모습을 더해줬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5G 통신장비 섹터들도 금일 이러한 뉴딜 펀드 투자 대상 선정 소식에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중국 화웨이에 이어서 SMIC 제재에 따른 또 반사이익 기대감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도 오늘 좀 상승을 좀 하였었고요. 이 아이폰 관련주들, 아이폰 12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이 아이폰 관련 부품 테마주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인도가 LG화학의 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 요청했다는 소식과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뉴딜 펀드 투자 대상 선정 소식에 2차전지 전기차 테마 섹터들도 저번 주에 좀 하락했던 종목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상한가부터 한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썸에이지입니다. 금요일날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이었었죠. 자회사의 신작인 크로우즈 게임과 관련된 트레일러 영상 공개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이 되었는데요. 금요일날 썸에이지 상한가 갔을 때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죠. 또 이와 더불어 중국 소비지들이 오늘 또 강력하게 상승하는 모멘텀을 보여주면서 금일 2일 연속 썸에이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또 MP한강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미스터 피자 운용사죠. MP그룹이라고 하면 이 전자 공시를 통해서 이 정우현 전 회장과 이 아들인 정순미 씨 등이 사모펀드와 이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모펀드에서 있는 투자조합은 페리카나와 또 신정이라는 회사가 함께 자금을 넣어서 약 70% 정도의 지분을 이제 확보한 투자조합인데요. 이 언론에 따르면 이로 인해서 MP그룹이 좀 상장 폐지 위기를 넘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이 페리카나가 미스터 피자를, 또한 이 신정은 MP 한강을 따로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금일 상한가에 들어갔었는데요. 앞서 특징 섹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정부에서 이 뉴딜 펀드 투자 대상을 선정을 했고 이 투자 가이드를 마련하는 소식에 금일 저번 주에 조금 강세를 보였었던 자율주행차 테마들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칩스앤미디어가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컴텍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혁신 IT 기술로 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AI 스토리지 전문 기업인 바스트 데이터의 AI 전용 스토리지를 이 한국 시장에 독점 공급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한국 독점 공급권 계약은 이 바스타 데이터가 설립한 이후에 파트너사의 독점권을 인정한 이제 첫 번째 사례로 이제 나타났었고요. 이 IT생 그룹이 4차 산업 플랫폼 비즈니스와 이 글로벌 수준의 IT 전문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급 계약이라고 밝히면서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텔레칩스가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와 이제 반도체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이죠. 또 이와 더불어 이제 삼성전자가 팔라노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한 이 차세대 시스템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소식에 10나노 이하의 AP를 개발했던 사실이 부각되면서 텔레칩스가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일증권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이제 계속 나왔었던 소식이었었죠. 이 계열사인 텔콘 RF 제약이 투자사 휴머니젠의 나스닥 상장 승인 모멘텀 지속으로 저번 주에도 이제 계속 상승을 번갈아 가면서 했었던 이슈였었습니다. KPN텍 라든가 텔콘 FJ, 한일진공 세 종목이 지속적으로 순환하면서 상승을 했었는데요. 금일은 한일진공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파워넷 같은 경우에는 전국 초중고에 기가급 와이파이를 구축한다는 소식 속에서 이 와이파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AP 높은 점유율 를 점유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금일 2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TA항공 같은 경우에는 금일 또 중국 소비주들이 상승하면서 유상증자 권리락 효과가 또 동시에 첨부되면서 오늘 2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BDI 같은 경우에는 경영권 분쟁으로 이 300억 원 규모 자금 조달 일정을 좀 연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국 앨리슨 인수는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이제 밝히면서 금일 2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번에 이 자금 조달 연기는 이 자금 집행 전에 경영권 안정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관계자가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 한편 또 앨리스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승인받은 이 췌장암 단일 2차 치료제인 이 글루포스 파미드의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 3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이에도 FDA 임상 2상과 3상이 각각 진행 중인 파이프라인 2개를 포함해서 희귀 질병과 암 전문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는 회사로서 인수 차질은 제한이 없다 라는 언급 소식이 나오면서 금일 2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루미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 금요일날 시간에서 나온 소식이었었죠.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인수와 또 합병 추진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면서 금일 20%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이 한국 유니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이제 부각된 덱사메타손 앰플 주사제 생산을 이제 완료하였고요. 또 러시아, 중앙아시아와 유럽 지역 국가를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의약품 에이전트인 주 메디큐프티스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밝히면서 금일 19%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과거 생산을 중단한 바 있는 덱사메타손 관련 약품을 올해 9월 초부터 앰플 주사제 유니덱사주로 이제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혔고요. 지난 24일 생산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키스전자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중국 SMIC 제재에 따른 이 반사이익 기대감이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다고 앞서 특징세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에 따라서 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대한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 정부의 뉴딜 펀드 투자 대상 선정과 관련돼서 이 사물 인터넷 테마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한과학이 13%대 상승을 하였었고요. 모트렉스 마찬가지 사유로 오늘 또 자율주행차 테마들도 강세를 보여주었는데요.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스카이NN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에서 이 LG화학의 대규모 이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을 요청했다라는 소식과 또 정부에서 이 뉴딜 펀드 관련된 투자 대상 선정 또 투자 가이드 마련 등에 의해서 금일 2차 전지와 전기차 테마들이 또 오랜만에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스카이NN 13%대 금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유니테스트 마찬가지로 이 중국의 SMIC 제재에 따른
이 반사익 기대감으로 금일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정부 뉴딜 펀드 관련돼서 또 태양광 에너지들도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 두 가지 섹터가 다 좀 포함되어 있죠. 유니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로 인해서 오늘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넥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금일 전자 공시를 통해서 이 최대 주주인 진양곤 HLB그룹 회장이 동사의 지분을 추가 취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최대 주주가 이 자녀들과 함께 지분을 확대하는 것은 회사 성장성을 확신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고요. 이 콤부차가 이 디톡스, 다이어트, 또 면역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국내를 비롯한 아시아 지향에서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오늘 넥스트 사이언스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또 정부가 뉴딜 펀드 투자 대상과 관련해서 풍력에너지 테마들도 오래간만에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에 따라서 대한그린파워가 1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제조업체인 세븐킹 에너지를 인수한다는 이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 1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는 목적으로 이 총 5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을 결정하면서 금일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삼강 MMT 그동안 풍력에너지 테마로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던 종목이었었죠. 금일 뉴딜 펀드 투자 대상 선정 소식에 1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또 중국 관련주들 인해서 오늘 또 엔터 관련주도 강세를 보였고요. 또 엔터주 관련 것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엔터에 대한 상장 기대감이 또 동시에 반영이 되면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 테마 섹터인 인포뱅크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 중국 소비주 섹터인 드래곤플라이도 1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EID 2차전지 전기차 테마 그리고 또 사물 인터넷 테마 섹터에도 속하는 EID가 앞서 말씀드린 급등 사유들에 의해서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테마 섹터인 신테카바이오도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섹터죠. NEW 오늘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저번 주에 이 크래프톤 IPO 추진 소식이 나왔었죠. 이와 관련해서 포트폴리오 보유 사실을 부각했던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금일은 아주 IB 투자가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P&E 솔루션 2차전지 전기차 테마 섹터로서 오늘 앞서 말씀드린 소유로 인해서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사물 인터넷 테마 섹터인 JLK 오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에는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SOC 디지털화 사업 추진에 따른 이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매출 본격화가 기대된다고 밝혔고요. 특히 국토교통부가 이 첨단 도로 교통 체계 구축에 약 5,700억 원 넘게 예산을 배정하면서 이 자율주행차 인프라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현대오토에버가 2020년 2월에 진행한 강주 CITS 실증사업 수주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향후 실증사업과 또 본사업의 수주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을 하면서 금일 1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3분기 실적 호조 전망이 이어진 금호석유도 오늘 10%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또 중국 소비주인 삼본전자도 금일 10%대 상승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KH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일 왕이 외교 부장의 방한 추진 소식이 좀 들러오면서 중국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해에도 장마감 이후에 종속회사인 복권형 생활력 생물공정유한공사가 약 951억 원 규모의 윈난성과 멍원진 홋카이 지역 내 토지 사용권을 취득하겠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텔콘 RF제약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엠마우스 생명과학을 대상으로 300억 원 규모의 12발행 결정, 그리고 또한 겸상적혈구 질환 치료제 원료 의약품의 독점 공급권 계약 체결 관련된 정정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테카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또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2배인 신테카바이오 코로나19 치료보 물질이 당정에서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관련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스트 아시아 홀딩스 중국 관련 주죠. 이 중국 기업 테마입니다. 중국에 상장된 기업 테마로서 또 장마감 이후에 반기 보고서까지 제출이 되면서 시간에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었습니다. FNC 엔터 오늘 대체로 시간에서 중국 관련주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섹터죠. 시간에서 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아주 IB 투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래프톤 IB 추진 소식 속에 오늘 정규장에서 10% 넘게 상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에서도 6%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이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송영숙 한미약 그룹 회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강세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또 엔터테인먼트 테마인 버킷 스튜디오도 시간에서 5%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루미마이크로 앞서 특징주에서 나왔었죠.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 인수와 합병 추진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금일 20%대 상승을 정규장에서 하였습니다. 시간에서도 5%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에이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드라마 지리산 해외 방영권 라이센스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5%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지에넌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그린 뉴딜 유망 혁신 기업에 선정됐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대 강세를 보여주었었고요. 이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Y바이오로직스와 차세대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을 위한 전략적 제휴협약 체결 소식에 정규장에서 금일 오늘 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시간에서도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제11회차 무기명식 이건부 모중 3호 전환사채 발행 결과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LG화학 같은 경우는 장중에 비만 치료 신약 물질이 미국 FDA에서 희귀 의약품으로 지정이 되었고 또 2천억 원의 투자 또 정주 배터리 양극재 공장 증설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도 2%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9월 28일 특징 섹터부터 시간의 특징주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금일은 좀 우리 종목 주식시장이 저번 주에 비해서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거래일은 이제 연휴를 앞두고 내일이 마지막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무쪼록 내일까지도 여러분들 매매 좀 마무리 잘 하시고요. 여러분들 다가오는 연휴 또 코로나에 또 대비하시면서 마무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매매하시느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